자, 오늘 내일 반복적인 어구가 또 연달아 나오겠네요. 이 자이언트 스텝. 과연 어떤 스텝인지. E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 경제 분야 담당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스텝 종류도 많죠. 네. 베이비 스텝 25bp, 0.25%포인트 인상이 보편적이었는데 그게 좀 넓어지는 게 이제 빅 스텝, 50bp, 0.5%. 여기 이제 넘어가면 0.75%, 자이언트 스텝인데 오늘 아침에 골드만삭스하고 블랙락이 100bp도 잠재적으로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코스피가 뭐 움직이질 못해요. 네. 그러면 100bp면 무슨 스텝으로? 몬스터 스텝이죠. 네, 이름은 지어내기 나름인데 몬스터 스텝. 자, 75bp 자이언트 스텝 밟을까요? 일단은 가능성 자체는 너무나 확연히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물가 상승률이 당초 전망보다는 크게 상회를 했고 실제로 고점, 물가가 고점이다라는 인식 자체도 조금 형성됐던 것들이 다시 없어졌던 인식이 강해지면서 금리도 상승을 했고 기준금리도 더 크게 인상을 한다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일부 기관들 이미 좀 빅스텝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보폭의 인상까지도 고려를 하고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정책이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정말 6월 달이 돼봐야 알겠지만 금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을 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오늘 새벽에서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75bp에 대한 얘기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일단 한 가지, 첫 번째는 연준의 소통에 대한 신뢰도가 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5월 FOMC에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물론 75bp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없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선택할 옵션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걸 반영을 하지 않았죠. 75bp 가능성을 반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75bp를 하게 된다면은 연준의 입을 과연 누가 이제 중시를 할까, 누가 네. 주목을 할까, 약간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신뢰도의 문제.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연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경제 연착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월달 FOMC에서도 이 고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은 저는 75bp를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50bp로 하는 거가 우리가 너무 지난번 단행을 하기도 했고 당연하게 50bp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거시적으로 또는 금융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력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채 뭔가 빅스텝이 당연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전 충분히 50bp로 6월달과 7월달에 인상하는 것 자체도 연준의 통화 정책이 물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물가 측면에서도 내구재라든지 또는 PPI 측면에서 중간재 PPI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서 빠지고 있거든요. 어제 PPI 나왔죠.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에 나왔죠. 이런 지표들은 이미 상승을 이제 상승세가 꺾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통화 정책 측면에서 물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작용을 하고 있다. 물가가 높아지는 것이 물론 공급층 요인이 강한 건 사실이고 에너지 측면에서 특히 WTI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 5월달 물가 CPI가 높게 나왔지만 결국에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 이런 영향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또 소매 판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 3시쯤에 이제 FOMC 결과물 나올 텐데 소매 판매 예상치는 좀 낮은 편이긴 하던데. 네. 자, 그러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말씀하신 그 75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을 했을 때 100bp 인상도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80년대 초반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던지. 네, 94년도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임스 블라드 총재 역시도 한번 언급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94년도 생각해 보시면은요, 일단은 그 당시에도 물론 통화 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 당시의 물가 상승률은 3% 내외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고물가 상황은 아니었고 3%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떤 것이 근데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강하게 인상을 하게 만들었냐. 첫 번째로는 경제가 회복을 할 수 있다. 경제가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연준의 자신감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90년대 초반에 저축 대부
그 조합의 파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신용 쪽에 문제가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레버리지 확대라든지 부동산 가격과 같은 자산 가격의 급등을 좀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가 강했고요. 이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했습니다. 1년여 동안 94년도 뭐 2월부터 95년도 2월까지 300bp를 올렸어요. 네. 굉장히 빠르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일단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은 도모를 했습니다만 미국 내 경제도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문제는 94년도 이후부터 이머징, 특히 뭐 멕시코의 페소화 위기, 외환 위기가 발생을 했고 이러한 위기가 남미 지역으로 외환 위기가 확대가 됐고요. 2년 후인 97년도에는 아시아 외환 위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뭐 괜찮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빅스텝을 했을 때. 다만 문제는 글로벌 경기가 도미노. 어떻게 되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상황도 사실 미국 경제는 뭐 견조하다,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이머징 국가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빅스텝이 뭐 한 차례, 75bp 한 차례, 두 차례 하는 거가 미국 내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국가들, 글로벌 전반적인 경기는 오히려 더더욱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준에서 말을 하는 연착륙을 지금까지도 계속 연준이 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50bp로 인상을 하는 방안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중립성을 띠면서 그러니까 지사자하고 달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연준이 다른 나라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다만 미국 내 경기도 침체로 가지 않기 위해 막고 있는데 75bp로 인상을 하고 100bp로 인상하는 순간 일단 물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경기 상황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연준도 이제 알고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5월달 미국 CPI가 뭐 8.6 높잖아요. 그 CPI 피크아웃은 언제쯤? 우선은 헤드라인 같은 경우가 지난 4월달 지표보다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우려가 높아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헤드라인도 중요하지만 근원의 움직임도 봐야 된다. 근원은 4월달에 이어서 5월달도 빠졌고요. 그 더 나아가서 물가의 그 움직임을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소비까지 이어질 때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재 가격이 이제 포함이 될 거고 생산자가 이제 또 생산을 할 거고 생산자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상품 가격으로 이어지고 상품 가격이 이제 전반적인 물가로 이어질 텐데 그걸 경제 지표로 보시려면은 중간재 PPI를 봐야 되고 헤드라인 PPI를 봐야 되고 그게 근원 CPI로 이어지고 네. 전반적인 CPI로 이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재 PPI, 헤드라인 PPI, 그러니까 그냥 대표적인 PPI, 그다음에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연준에서 말을 하는 수요 조절을 통한 기준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물가 쪽에 어떤 부분을 하락시킬 수 있냐는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내구재 쪽에서는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크게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비내구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생활할 때 써야 되는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수요를 낮추긴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물가의 하락은 만들 수 있는 물가의 하락은 내구재 쪽이다. 근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구재 쪽의 물가 상승률도 5월 달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빠뜨리는 뺄 수 있는 쪽의 그 채널이 유효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가 최근에 또 급등을 했었죠. 지정학 리스크 나왔을 때 120불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랩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좀 5월달 물가가 높게 나왔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자, 앞으로 또 바이든이 어떻게 하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또 사우디 가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11월달에 중간 선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유가의 안정에 대한 정책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약간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부분.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뭔가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낮추는 영향력은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CPI 피크아웃은 한 9월쯤에 그 레이버 마켓, 이 잡리스 데이터들, 뭐 잡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좀 꺾이면은
금리 인상 멈출 것 같은데. 자, 그 외에 FOMC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이번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상을 많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시장 친화적으로 간다고 손 쳐도 약간 변형적인 긴축? 뭐 예를 들어서 뭐 RT 같은 것들, 뭐 리버스 트위스트 같은 이런 얘기들도 종종 나와요. 주목할 포인트를 보신다면.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산 매입 관련이나 자산 축소에 나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것이 빅스텝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50bp. 네,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연착륙을 포기한다라는 스탠스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75bp, 뭐 자이언트 스텝, 몬스터 스텝 이런 가능하겠죠. 다만 이제 그렇지 않고 기존의 스탠스, 기존에 바라보던 경제 전망의 스탠스를 유지를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네. 저는 앞으로도 75bp 인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QT입니다. 지금 네. QT가 6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게 과거랑 뭐 비슷한 방식으로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규모 자체가 다르거든요. 규모 자체가 다르고 9월 달에 또 2배가 증액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오히려 과도한 유동성, 광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안은 QT를 통해서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물가를 더 이제 빼고 싶은, 하락시키고 싶은 연준의 의도가 있다면은 이 QT 규모를 좀 조정할 수도 있다. 조금 더 강하게 한다든지 원래 6월, 7월, 8월 동일하게 475억 달러로 하기로 했는데 요거를 변경한다든지의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당장 6월 달에 결정할 것 같지는 않지만 6월 FOMC 의사록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점도표. 경제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가 어떻게 더 변하는지 만약에 앞으로 좀 더 매파적으로 더 강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심중에 가지고 있다면은 이 점도표가 굉장히 레벨업이 되어 있겠죠. 점 자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연준의 앞으로의 향후의 스탠스에 대한 변화, 통화 정책의 경로에 대한 전망을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놈의 FOMC 차중고는 이번에 또 스텝 금리 인상 가지고 또 우리 고민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들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경제 우혜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